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돈 안 들이고도 해 나갈 수 있는 공부법으로 복습 일기 추천해 드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복습 일기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초력을 쌓아 나가고 구멍이 안 생기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습 일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습이라는 것은 학교 교과 과정 또한 포함이 되지만 사교육, 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학원 공부 끝내고 또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고, 학교 끝나고 복습 일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뭐 엄마 숙제 있잖아요. 문제집 풀고 나서도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복습 일기로 마무리하는 어떤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죠. 보통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 단어 몇십 개 외우세요 라든가 어떤 문제집 몇 쪽까지 풀어오기, 뭐 엄마 숙제에도 해당되고요. 이런 숙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보다도 아이가 제대로 잘 이해해 나가는지 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한 것을 이해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작업, 복습 일기도 함께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복습 어떤 식으로 해? 했더니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 집에서 문제집 풀어요. 예, 라든가, 혹은 학원 숙제 해요. 라든가, 혹은 복습 안 하는데요. 학원 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대답도 있고요. 학원에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잘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과목에 해당되거든요. 어떤 주요 과목들, 뭐 국영수, 사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풀어놓기 전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 줬거든요. 너희들 복습 일기 써 나가는 거 어때? 각 과목별로 복습 일기를 써 나가는 거야. 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식으로 써 나가면 되는 건데요? 해서 질문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죠. 지금 너희들 해 나가는 글쓰기 수업 있지? 이 방식대로 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각 과목별로. 너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써 나가는 거지 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써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예시, 복습 일기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어 시간에 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써 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을 설명문이라고 하고, 설득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을 논설문이라고 배웠다. 논설문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기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내가 논술학원에서 써나가는 글이 바로 논설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 설명문, 논설문 외에도 희곡이 있는데, 희곡은 드라마나 연극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말한다. 연산물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 의견들을 말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를 말한다. 정교 어린이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친구들이 지금 연설문 쓰느라고 바쁜데, 아, 이런 게 연설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써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짧게 써 나가도 되고요. 각 과목별로 써 나갈 수 있어요. 뭐 과학 과목도 써 나갈 수 있는데요. 내가 즐겨 마시는 물, 이 물은 세 가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은 액체 상태이다.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흐른다. 그런데 신기하게 물컵에 담으면 물컵 모양, 밥그릇에 담으면 밥그릇 모양, 세수대야에 담으면 세수대 모양이 된다. 이 액체인 물이 고체로 바뀌게 되면 얼음이 된다. 그리고 기체인 수증기로까지 변해 증발하게 된다. 이렇게 물은 세 가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 일기도 써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어 과목도 써 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어떤 식으로 써 나갈 수 있냐 하면은요. 오늘은 조동사 캔에 대해 배웠다. 캔은 조동사라고 하는데 내가 배운 한자, 이 조,
돕다라는 뜻의 조가 쓰여져서 조동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인 것이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이나 뭐뭐 해보는 거 어때? 라는 충고, 부탁 등을 뜻할 때 쓰이는 동사라고 한다. 캔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다. I can speak English.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한다.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동사를 과거로 바꿀 필요도 없고 s라든가 es라든가 복수를 달 필요 없이 그냥 동사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된다는 것이다. 조동사 can을 가지고 문장 하나를 더 만들어 봤다. He can ride a bike. 문장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재미있다니 다음에는 또 어떤 문장을 만들까? 다음 영어 시간도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일기도 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습일기 써봐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늘 선생님 말씀 잘 따라오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바로 이제 오더니만 선생님 저 어제 집에 가자마자 복습일기 썼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어떤 일기 썼어? 어떤 과목 복습일기 썼어? 했더니만 수학 복습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도 복습일기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쉽지 않았다고 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써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즐겁던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나도 한다, 나도 해본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수학 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수학 시간에 이러이러한 공식을 배웠다. 이 공식을 가지고서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았다. 그런데 몇 개의 문제는 풀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서 막혔다. 도대체 이 문제에서 나는 왜 풀어나가지 못하는 걸까? 한번 깊게 고민해 봤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수학 일기 또한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글을 써나가다 보면은 그게 또 기억에 자리하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써나가면서 그동안 안 풀리던 것이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처음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전 과목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과목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길게 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은 조금씩이라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한 과목씩 늘려 나가고 조금씩 글 쓰는 그 분량도 조금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복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고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학원에서 다 했어요.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숙제 다 했으니까 공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한 것들을 이해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복습 일기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